이 와중에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는데 이번 폭동 사태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친한계인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SNS에 권영세 위원장이 고창김을 보낸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국의 당협위원장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이런 유튜버들과 함께 받는다는 걸 알았다. 함께 받는 곱창김은 고맙지도 않으니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제 연탄 한 장 보내주시라며 돌려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을 받기로 한 이제 받는 목록에 들어간 일부 유튜버들은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배승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권영세 위원장이 할 일은 서울구치소에서 의원들 데리고 가서 윤 대통령 석방 외치는 거다. 뭐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선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SNS에는 뭐 같이 받았다고 기분 나쁘다 하시는 분 있는데 나는 거절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도 제가 코멘트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그 대표가 비대위원장 때 이제 그 연탄 네. 했었던 미담이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잘못한 거냐? 아니죠. 뭐 대통령이든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주위에 많은 국민들한테 선물을 보내는 것은 그 예의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인데 거기에 그 뭐 난동에 뭐 참여한 유튜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물이 배달됐던 거 그거를 마치 권영세 위원장이 무슨 책임 있거나 아니면 이 사태와 관련이 있거나 이렇게 할 수는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아까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길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반론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직무가 정지돼 있는 사실상 가택연금돼 있는 대통령이 어떤 위험한 행위를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법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이 모면됐었던 것은 그 불체포 특권 때문이 아니라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때문이죠. 그때 그 이후에 잠깐만요. 그때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600자의 사유서를 쓰면서 거기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는 그것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납득해봐라라고 이제 600자 어쨌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하면서 15자 구속 사유는 15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모든 관련자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가택연금된 대통령이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구치소까지 갔는데 그것을 조사 안 받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강제로 구인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면회도 안 된다. 가족이고 뭐고 편지도 주고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매우 큰 의문이고 유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 때문에 더 견제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공수처의 설명이었는데 그렇죠. 제가 직권이 정지돼 있으면은 그것이 그러면은 권력과 힘이 사라지는 거다라는 논리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의 가능성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다시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복무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변에도 거기에 많은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어떤 이해관계에 자기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직위의 그 최고위직 직위의 무서움인 거죠, 사실은. 그 영향력이 있는 위치라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도 그래서 구속을 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게 또 여권 아닙니까? 저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좀 끊고 좀 넘어가면 사실 아까 좀 질문하고 싶었던 건 이제 아까 이번 사태와 연관이 있어서 뭐 유튜버들한테 선물을 보냈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보낸 이유가 민주당에서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서 위로 차원에서 보냈다고 하거든요. 여당 대표가 선물을 주는 건 상당히 뭐
항상 뭐 설 명절 저희도 명절 때 선물 서로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 구구니 보수 중에서도 좀 더 치우친 구구 유튜버라고 보내는 대표적인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의힘의 스탠스는 매우 엄정하게 지금 그리고 균형 잡힌 그리고 어느 쪽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지지율이 오른다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든 국민들의 여론을 다 이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냉정하게 냉엄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 선전죄로 고발됐기 때문에 위로한다. 저는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법에 보시면요. 내란 선전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란을 일으킬 것을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 내란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내란을 범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하자라고 선전하는 것이 내란 선전입니다.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그것을 옹호하거나 설령 그렇다고 해서 내란 선전죄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겁니다. 한 줄만 읽어보면 일부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법학자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종 지금 한 달, 두 달째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다 내란 선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카톡에도 그런 거 실어 나르면은 단호하게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매우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폭거고요.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지금 국민들께서 아까 김상은 평론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장래의 사람이 권력에 또는 복귀하거나 그 사람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공수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일부 수뇌부들 미래의 권력은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국회에 불러서 막 협박하고 하는데 이걸 안 들어줘? 안 되지.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수많은 무리한 조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공수처가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선물을 한 목적이 내란 선전죄 고발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기계적인 어떤 선물, 설 명절 선물을 보내는 데 있는데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10명이 그 일부다라는 거였으면 저는 사실은 우리 그 지금 호 선배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약간 동조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기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 리스트는 또 혼자 다 작성하지도 않아요. 그 막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이거를 꼭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본인이 단호하게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이렇게 모아져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의도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란 선전죄 고발됐기 때문에 위로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계속 독려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 것이 문제가 없고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오해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을. 왜냐하면 제가 받은 그 원고에는 설 명절에 거기에 명단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보내진 것처럼 있었는데 앵커님 말씀은 그 10명에게는 마치 다른 목적으로 다르게 보낸 것처럼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다른 선물을 주는 건 아니었고 네.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누가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보도에? 네네네. 그런 얘기를 네. 말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따로 해서 했다면 그거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일반 명절 선물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요거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특정해서 그거를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용산에서 선물 받아요. 그럼 제가 극우 유튜버에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심지어 민주당인데 당이 다른데도 선물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은 모르지만 거기에 거의
그 어떤 거기 수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단이 여러 군데서 오니까 거기에서 저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또 추천해서 자기 명단으로 집어넣은 거다. 이런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의 뭐 특별한 의지, 특별한 의도로 만들어진 그 명절 선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최성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MBC가 단독 보도에서 공개를 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의 지시사항 3개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크게 하고 밑줄 딱 꺼 있고 이 형식이 상당히 포고령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보면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할 것. 그다음에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최근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제 담당 판사가 딱 이 유일한 질문이 그 입법기구 관련된 거였는데 윤 대통령이 이 문건에 대해서 내가 쓴 건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을 했었죠. 근데 김 전 장관이 어젯밤에 돌연 입장을 내고 최상목 문건은 자기가 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지시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장관이 쓰는 내용이 맞나?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안을 누가 썼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안을 썼다 하면 뭐 최초에 내가 그런 아이디어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까지 하면은 좀 더 심각해진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 누가 초안을 써왔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집행을 한 거는 최종 의사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약간의 뭐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 저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법하고 위헌적이고 그리고 내란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김용현 그 전 장관이 최근에 윤 대통령이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뭐 국회 해상권이 있던 시절에 87년 이전의 거를 그대로 하면서 이제 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은 내가 초안이든 뭐든 작성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뭐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자 우선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그것이 이제 요건에 맞았느냐 헌법에 맞았느냐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따지게 될 것이고 비상계엄이 발동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앞에 뭐 예산을 확보하라 이런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세 번째 비상 입법기구 이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는 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는 그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국회를 대체하는 만약에 뭐 그런 것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불법이 되겠죠. 불법인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의 돈이 집행되는 걸 막으라는 건 불법적인 걸 수 있죠. 입법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막으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불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예비비를 최대한 모아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만으로는 불법이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예비비를 모으라는 게 이 상황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뭐랄까 그 정당한 어떤 정책 위반이나 뭐 계엄사령부의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그 의도가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단정은 못하지만 굉장히 연관성 있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안 썼으면 안 썼지 가물가물하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서 뭐 김문기 씨를 모르네 뭐 이런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라고 엄청나게 비판하신 분들 아닌가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엄중한 사안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모르죠?
어떻게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가물가물이라는 말만 없으면 김용현 장관이 앞부분에 대해서 포교령에 대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거다라는 논리를 저는 수긍하는 편인데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논리가 수긍이 잘 안 되네라고 저는 오히려 약간 의구심을 표합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법무부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탄핵 출석이에요. 너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긴 한데 출석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출석하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도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시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출석하신 건 잘한 건데 문제는 뭐냐? 선별적으로 하신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선별적으로. 그래서 이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법 수호와 헌법 수호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의 의지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게 헌법 재판관들한테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수처 수사를 좀 약간 피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이게 헌재의 수사는 정당하고 이건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자면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헌재 재판관이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피해서 어떤 실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들은 다 관련자들한테 나왔고 구속 기소됐고 재판까지 이제 곧 시작되는데 본인이 그런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 입장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중대 피의자도요. 묵비권은 있는 겁니다. 진술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고요. 재판에 나가면 다 진술하겠다고 이미 변호인단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김상현 평론가님한테도 한번 공수처법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저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읽었어요. 네. 31조를 읽었는데 31조만 읽지 마시고요. 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도저히 저는 논리적인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당사자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탄핵 심판은 출석하는 거고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대로니까요. 그래서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대로 판결을 받고 거기에 응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그러셨으면 저도 거기에 동의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논란이 있은 후에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런 논란에 대한 판단을 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어쨌든 수사를 하고 수사권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법원이. 그게 틀렸으면 또 그게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의제기해서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법원의 판단이 한번 내려졌는데 그걸 아예 부인하고 아예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게 가는 메시지가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을 최고위직에 계신 분은 국민에 대한 책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면에서 제가 비판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이제 세 건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민했던 부분은 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야 합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본적으로 일단 힘의 균형이 좀 깨져 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방적이다. 아니 균형이 좀 깨져 있다라는 부분이 고민의 지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특검법은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인지 수사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건 이제 그냥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게요. 검찰 수사에 인지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인지수사를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인지수사를 한 거는 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인지수사를 야당에서 너무 폭넓게 할 때 이거 별건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도 별건은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 다른 수사를 해가지고 이쪽 거를 조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별건이다라고 강변을 해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예? 그게 별건이지 이거는 인지수사고 인지수사는 가능한 거다라고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어요. 야당 수사를 해오면서. 근데 갑자기 인지수사는 뭐 전체를 다 뒤질 수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검찰도 인지수사를 못하게 막으셔야죠.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형평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 정도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헌적인 요소라고 보거나 합의를 이게 안 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 특검 논의를 하는 그 동안에 대통령이 구속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이미 다 구속됐고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근데 재판이 시작된 뒤에 지금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재판 시작된 뒤에 구성되고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재판이 시작된 뒤에 특검이 도입된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특검이라는 게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해서 특검이 있는 것인데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럼 특검을 도입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미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범죄로는 기소할 수가 없는데 내란죄 등등으로 다 기소는 해놨는데 누구를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협상 과정에서 물으니까 그때 명령을 받고 출동했던 하급 장교나 부사관 등등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명령받고 출동한 건데 그 사람들 수사해서 기소하자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로는 111억 원이 드는 것인데 이 특검을 도입하자라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은 혹시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이나 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외압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못할까 봐 도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미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들이 다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편향됐다는 논란이 나올 정도로 탈탈탈 털어서 다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이제 하는데 정말 민주당이 이 특검 자체가 진상규명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관련된 인지사건 그거 뺐으면 됐을 겁니다. 그것만 뺐으면 합의가 되고 아마 지금 국회에 통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그것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일까? 민주당의 목적은 대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인지사건 그러면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패턴으로 봐서는 내란 선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사실상 모든 국민, 모든 범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략적으로 쓰겠다는 목적인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관련된 인지사건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그냥 빼면 되는 겁니다. 진상 규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받는다는 것은 그 목적이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다. 권한대행은 그래서 여야 합의를 주문했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그래서 자체 안에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사실은 받아들였잖아요. 그 상황인데도 합의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의한 것들이 다 수용이 됐는데 왜 그것만 안 받겠다고 할까 민주당이. 그럼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게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민주당 마음대로 뭐 이렇게 넓히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특검이 출범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뭐 민주당 편을 들어가지고서 뭐 그 민주당의 반대편을 뭐 무한정 수사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의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을 악마하기 위한 의도뿐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 중에 한 이틀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1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특검이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수사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태를 가정할 때 20일 안에 기소가 되겠다 그러는 거지 재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일 안에 특검을 출범시켜주면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수사의 방향을 정하든 기소 방향을 정하든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수사권의 논쟁과 관할권의 논쟁, 논란 이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으로 가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권이 있네 없네 가지고 논란이 되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재판이 엎어진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죄는 있는데 그 증거 자체의 수집의 위법성 때문에 엎어진다 그러면 국가의 미래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빨리 출범을 시켜주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20일 안에 지금 그 기소를 하지 않으면요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민주당과 공수처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을 거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어요. 공소권은 검찰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법원에서 논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정해진 거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 미루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